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모바일 투표 오늘은 직접 걸어서 하는 거죠? 네, 저 굉장히 일찍 눈 뜨니까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릭을 하면 들어가가지고 후보들 사진이랑 이름 보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모바일 투표를 못한 분들은 내일 ARS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ARS 전화는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두세 번 오는데 우리가 일하고 뭐 하다 보면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급적 오늘 문자에 온 걸 보시고 그걸 누르고 들어가서 투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문자 누르면 다시 본인 인증할 필요 없나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아주 간단한 인증만 하면 돼요. 그렇죠. 생년월일 정도만 입력하면 자동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당원 명부에 책임 당원으로 다 분류되어 있는 분들은 인적 사항들이 다 당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그 특검이 갖고 가겠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문자가 오는 거니까 문자를 받으시고 생년월일 정도는 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은 바로 투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투표 다 하시고요. 나 다 했으니까 바로 끄시면 안 되고 약간 투표 확인 완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한 10초, 20초 정도. 그거를 기다리시고 투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이 뜨거든요. 그걸 보시고 끄셔야 투표가 인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투표 중에 끄시면 안 돼요. 네, 만약에 투표 답변하다가 투표 중에 끄셔서 투표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아마 내일 ARS가 다시 오긴 올 거예요. 그럴 겁니다. 네. ARS는 보통 2번, 3번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하다가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제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TV 토론에서 방송국들이 그 후보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질문들을 잘 준비했더라고요. OX나 뭐 1번, 2번 선택해라. 그러니까 어제 가장 큰 화제는 장동혁 후보에게 한동훈 공천할래, 전환길 공천할래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국이 요새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자극적인 질문들을 막 준비한 것 같은데 참 천박해. 그런데 장동혁 후보가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보통 다른 정치인 같으면 좀 민감하니까 뭐 한 중간을 들거나 세모 뭐 아무 선택을 안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한동훈 할 바에는 전환길 공천하겠다. 열심히 싸운 사람 공천 주는 게 맞다. 그리고 한동훈 같이 탄핵 앞잡이들은 좀 자숙하고 뒤로 빠져 있어라라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데 표정 변화나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고민하던 분들의 판단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질문이 김문수 후보한테도 갔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뼈 아팠는데요. 계엄 때문에 진 거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후보 교체나 단일화 실패 파동 그 김덕수 사건 때문에 진 거냐.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졌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 때문에 졌다라고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설명을 듣거나 뭐 하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 1번이냐 2번이냐에서 1번 딱 들고 있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온라인에 이미 그냥 다 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있고 뭐 어떤 설명을 하는지를 떠나서 모든 후보들이 선거 패배 책임은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에겐 좀 더 먹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 질문에 사실 함정이 있죠. 만약에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 뭐 얼떨결에 들었는지 평소에 소신 생각이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계엄 때문에 졌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질선거 왜 나가? 계엄은 이미 대선 한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작년 12월에 있었잖아요. 그 계엄 때문에 대선에 졌다 그러면 질선거를 도대체 김문수는 왜 나간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잘했다 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그 계엄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공격한 거 맞죠. 하지만 그로 인한 소위 말하는 꽃 문수 사건 그 비상계엄 이후에 이뤄진 정치적 변화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거지. 그렇죠. 그 상황이 안 펼쳐졌으면 그 전까지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진 않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나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손해봤다 피해봤다 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이득 본 거, 자기가 큰 거, 자기가 지지받게 된 거, 그 생각은 왜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걸까? 네. 그걸 제일 많이 잊어버린 인간이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종편이나 이 기성 언론들이 뭐 그야말로 제 눈에는 이 시청률의 노예예요. 시청률의 노예고, 완전히 이 상업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무슨 정도 언론, 정론 언론 이런 것들 갖다 버린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 방송에서도 안 하는 그런 천박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질문 OX를 하진 않죠. 그럼요. 이거 네.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쪽팔려서라도 뭐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저것들이 해대니까 그때 말리면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 한 장의 사진이 장동혁처럼 당당하게 하면 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한 장의 사진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저도 정치해 보니까요. 설명을 100마디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OX면 네. O였냐 X였냐로 끝이지. 내가 O 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가 정치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 황교안이 그 세모 한번 들었다가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떨 때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그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 질문이 참 유치했지만 거기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그래도 한동훈 내보내야지 했거나 뭐 세모를 들었거나 했으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안 된다.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면 돌파하는 결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자유파의 상식이지. 그러니까 상식대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어느 상식에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여론조사 발표에서 장동혁이 김문수를 추월했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워낙 여론이 둔감한 건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는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여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벌써 한 달 전부터 압도적으로 장동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카페 고성국의 숲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시청자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장동혁 후보가 돌풍을 일으킨 지 꽤 됐죠. 근데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대구의 서문시장을 가거나 하면 마음으로 국민의힘 지지하고 국민의힘 당적도 갖고 있는데 이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유튜브 잘 못 챙겨보고 뉴스 못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좀 낯설어요. 신인이고. 그러면 그 인지도나 체급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10명, 100명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돌풍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 유튜브를 보고 뉴스에 관심 있게 보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뒤집힌 지 꽤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뭐 대구의 동성로 거리, 서문시장 이런 데서 먹히는 인지도와 체급은 장동혁 후보가 이번에 많이 끌어올렸지만 아직은 또 더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줄여주는 건 우리 몫인 거죠. 이 시청자분들의 몫인 거고. 잘 안 보는 분들한테 전화 걸고 말해서 장동혁이 괜찮다. 장동혁 누구 나 잘 모르는데. 그래? 그럼 설명을 해주고. 이 한 명이 10명을 설득하고 붙을 때 이 인지도와 체급의 격차도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전화 면접에서는 갤럽 같은 데서는 좀 낮게 나오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응답하는 ARS에서는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 정도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오늘 내일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점까지를 감안하면 김문수는 불과 두어 달 전에 대선을 치른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럼 대선을 치른다는 건 뭐냐면 뭐 지난번 대선에 당이 제대로 안 움직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내세운 대선 후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두 달 반 전에 대선 후보로서 당의 총력전으로 이 지지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조직이 다 살아 있어요.
뒤에서 장동혁은 전국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격차를 줄였다는 것,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일반 정치 상식에서는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이번에 보여준 행보와 스탠스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네. 이 전대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힘을 이끌 기수가 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네. 캠프의 규모나 환경의 차이는 아주 극심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젊은 행정관들이 장동혁 캠프에 가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 숫자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에서 뛰었던 실무진 몇 명 데리고 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건데 이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부터가 정말 일반적 정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좀 힘든, 설명하기 힘든 기적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예. 예, 그런가 하면 이번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거의 처음으로 합동 그 생방송을 진행했거든요. 네. 장동혁과 김문수를 상대로 합동 생방송을 했고 또 최고위원 후보들을 상대로 합동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개 발표회도 했어요. 네. 저는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서 물론 이 기성 언론들은 여전히 이 자유파 유튜브를 뭐 비난하고 매도하고 있지만 이번 그 전대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이 그 나름 그 정치적인 포지셔닝이 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이고 시도이고요. 여러분 좌파들을 보면요. 이재명이 그 민주당 좌파 유튜버들 모인 데 가서 같이 캠프도 하고 그랬어요. 캠프 파이어 같은 거. 자기 대선하고 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과 붙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청년본부장을 했으니까 네. 좌파 유튜버 동향을 제가 다 봤잖아요. 보고받고. 그러니까 별의별 것을 다 한다니까요. 같이 캠프 파이어 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모닥불 피워놓고 좌파 유튜버들이랑 대담하고. 그런 거 가지고 기성 언론이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두드려 맞고 위축되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쫄아가지고 조중동한테 욕먹을까봐 안 하고 하다가 이번에 그 껍질을 깬 거예요. 뭐라고 막 비난하고 거기 가면 극우다 극우 후보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결선 가거나 유력한 후보 김장 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김어준이다 뭐다 해가지고 극자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위축되느냐. 물론 보수 유튜버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테면 고성국 박사님 방송을 저 언론사 기자들이든 누구건 한 번만 보면 극우 유튜버라고 욕 못해요. 아니 소위 말해 우리가 아까 말한 종편보다 훨씬 더 정론으로 절도 있는 절제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일부 막 되도 않게 막 쌍욕하고 험담하고 막 이러는 보수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유튜버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드는데 우리도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네. 고 박사님이나 이렇게 합동연설에 함께한 사람들은 기존에 KBS 진행하고 방송 나가고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는 분들이고 전혀 위축되고 저들이 우리를 극우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그 합동 연설회를 통해서 온갖 언론이 이 자유우파 유튜버들을 밟으려고 하는데 그 껍질을 깼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정직하고 당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정치평론가가 그 객관적으로 전당대회를 분석하는 것과는 별도로 네. 나는 누구를 지지해 이유는 이거야.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거가 당당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네. 예, 아니 뭐 미국은 워싱턴 타임즈나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다 공개적으로 사설에서 누구 지지한다고 그러고 하는 게 그런 상황이니까. 네, 네. 그 이제 저희들 그걸 했는데 6명의 발표회가 전원 장동혁을 당대표 후보로 지지를 했어요. 네. 그 이제 뭐 김문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발표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봤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뭐 제가 오해를 풀면 되지만
뭐 보수 유튜버들이 뭐 무슨 혓바닥에 놀아나서 이렇게 막 그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문수 후보에게 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뭐 맞습니다. 아직 저한테 사과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가지고 네. 뭐 말만 보고 넘어갔다. 뭐 혓바닥에 놀아놨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게요. 네. 이게 우리가 말해봤자 또 말만 보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딸들이 한동훈계 떨거지들이 지금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제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 김근식,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잖아요. 네.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당대표 후보는 장동혁이다. 언론에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계로 온갖 분탕질 치고 다니는 인물이잖아요. 네, 방송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치고 있지. 네. 어제 TV 토론회에서 장동혁 후보의 답변을 올리면서 극우다 하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동훈 오더를 받는 친한계 떨거지들이 장동혁이 죽어도 되면 안 된다라고 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 되면은 한동훈과 그 친한계 떨거지들이 제일 먼저 죽어 나갈 걸 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저는 뭐 최고위원 후보는 제가 진행하는 멸콩 TV에서 딱 찍어드렸고. 당대표는 제가 누구도 좋아하는지 시청자들이 다 아세요. 근데 다만 양쪽씩 이 김문수 지지자, 장동혁 지지자들이 서로 감정을 상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명시하진 않지만 그런데 저한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한동훈과 그 일당들을 잘 척결할 수 있느냐거든요. 강단 있게 네. 어설픈 통합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기준에서는 장해찬이 판단한 게 아니라 고성국 박사님이 판단한 게 아니라 한동훈 떨거지들이 지들 스스로 장동혁 때문에 우리 죽어요. 장동혁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후보라고 자기들이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동훈계 떨거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러니 결선 없이 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 1차에서 끝내야 합니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특히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는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로만 보면 장동혁이 1위, 김문수가 2위, 그리고 뭐 조경태, 뭐 안철수는 한참 뒤떨어져서 3, 4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반이 안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제 결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장동혁, 김문수가 결선으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은 하여튼 장동혁은 안 돼라고 지금 대놓고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품 물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선 올라가면 김문수한테 표 모아 주자라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인데 네. 일단 그 한동훈계 나름 이름 있는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하자고 막 선동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선에 이제 또 장동혁, 김문수가 올라가면 네. 그 일반 한딸들은 그냥 에이 텄다 하면서 투표를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근데 신임 당대표한테 힘이 제대로 바짝 실리려면 네. 어쨌든 과반 투표로 1차에 끝내는 게 제일 바람직한 그림이긴 그럼요. 하죠. 예, 1차에서 끝내는 것이 앞으로 새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1차에서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문제 제기하신 글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저희 유튜브 공동 생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한 겁니다. SNS 댓글에 보면 김문수 후보를 김철봉이다, 김승복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여론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냐라고 제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네. 당시 제 기억을 더듬으면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상파, 종편, 라디오, 조중동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책임 당원들이나 자유파 국민들의 여론은 SNS, 유튜브를 통해서밖에는 지금 수렴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는데 그 SNS 여론에서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후보로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철봉이다, 김승복이다 하면서 지금 비판하고 조롱하고 있다. 왜 이렇게 자유파 국민들의 여론이 급변했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럼 대책이 있냐? 이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냥 개의치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과연 답변인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의치 않는다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고 그건 저는 자유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네. 그것하고 혓바닥 운운하면서 이 자유파 유튜브 전체를 조롱하고 모욕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발표회를 진행한 제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거든요. 네.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하시고 아니 고성국이 당신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취지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별명 붙여서 막 놀리고 비난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그런 어떤 여론이 있으면 이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진행자나 평론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별명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 TV조선 어제 TV토론회를 봐도 네. 각 후보들한테 다 굉장히 강도 높은 소위 말하는 악플들을 보여주면서 네. 이런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건 장동영한테도 하고 안철수한테도 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거는. 네. 하여튼 제가 댓글창에 그런 글이 올라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자, 예, 전대 얘기는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이나 또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전대와 관련해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님 마무리 한 말씀만 하신다면. 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다음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좀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대로 가서 특검이 칼춤을 추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소송이 들어오고 지금 민주당이 법안 발의한 거 보면 국고 보조금 다 뺏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당 운영이 안 돼요. 당직자들 월급도 못 주고. 국민의힘과 이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이 없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가 목숨 걸고 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상대로 싸워서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의 명맥을 지켜내지 않으면 당원 명부도 털어가겠다는 마당에 아니 백주대낮에 500만 명 개인 정보를 계좌 기록까지 다 가져오라고 하는 마당에 다음번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잘하고 아깝지만 다음에 하면 되지라는 게 굉장히 안이한 인식일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거든요. 다음이 없습니다. 잘못되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잘 싸우는 사람 지금 제일 확실하게 이 한동훈 떨거지들 같은 내부의 적들을 쓸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아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선거라 생각하고 제대로 뽑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데 네. 이 조국이는 뭐 지 영향력은 n분의 1이라고 그래갖고서 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더군요. 아니 제가 우리 조국 전 대표에게 된장찌개 한 그릇 사주고 싶습니다. 네. 그 대신에 아니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니 그 미슐랭 그 한우집에서 파는 된장찌개 말고요. 그 된장찌개가 엄청 비싼 거라 하더라고. 그 여의도에 그 또순이네라고 되게 유명한 데 있거든요. 한 12,000원 하는 된장찌개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왜 이런 말 하느냐. 그러니까 조국에 사면은 불공정이고 우리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일이죠. 그러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예견했지만 이거는 사면 한 것만으로 악재가 해소되지가 않아요. 조국이 살아 움직여서 전국 순회하는 시한폭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는 데마다 터트려요. 아니 너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냐 하면 일반적인 정치인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마음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조국은 그거 나 때문 아닌데?
그거 이춘석 주식이랑 뭐 누구가 뭐 대주주 요건 이런 것 때문이지 난 n분의 1이잖아. 이거는 일반적 정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이 와중에 조국 딸은요. 조미는요. 지금 뭘로 기사화가 되고 화제가 되냐면 1인분에 42만 원 하는 미슐랭 3스타 모수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밥 먹은 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출연해서 난리예요. 근데 그 42만 원짜리 밥 먹을 수 있죠. 저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조국과 민주당이 맨날 조국 가족은 다 도둑당했다. 너무 불쌍하다. 막 눈물 없이는 못 본다 했는데 조국은 그 미슐랭에서 된장찌개 먹고 전국 순회하고 있고 딸내미는 미슐랭 3스타 40만 원짜리 밥 먹으면서 아 여기 3스타 치고는 서비스가 아깝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 기사가 났어요. 이게 무슨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마음에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막 붓고 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풀어줬잖아요. 이제 와서 뭐 자제해라 신중해라 할 겁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그래. 그 조국이가 문재인이 말아먹듯이 이재명이도 말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문재인 만난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둘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조 장관. 나를 망쳤던 것처럼 확실하게 하게. 허허허 이러면서. 예, 대통령님. 그러니까 조국은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SNS 매일 하잖아요. 그게 매일매일의 악재예요. 1일 1악재. 그 SNS가. 네. 근데 뉴스 그 언론 기성 언론들도 오로지 시청률과 선정적인 거 이런 거 쫓아가니까 이재명의 뉴스는 재미없잖아요. 지금은. 조국이 재밌죠. 조국이 재밌지. 얼마나 재밌어요. 미슐랭 한우 먹고 된장찌개 올리는데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정치권에 또 없어요. 이거 완전 그냥 민주당 한동훈이거든요. 둘이 하는 짓이 거의 똑같아요.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그러네. 근데 아무튼 한동훈은 지금 저기 구석에 가 있고 조국은 이제 막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뭐 복당하면은 조국 혁신당에서 당대표 추대한다고 하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재보궐 있는데 조국이 어디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나와도 우리한테는 다 호재죠. 그렇지. 그게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돼. 그래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자꾸 뉴스에서 사라지는. 이재명이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엊그저께 그 국무회의에선가 홍보자라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뭐 언론사 협박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정권의 부침을 수도 없이 봐왔는데 그 제일 위에 앉은 자가 홍보 타령하는 순간 정권이 진짜 곤두박질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들끓는데 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홍보 잘못해서 그래라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 관련된 논란, 세금 논란, 뭐 대미 외교나 경제 논란 이거는 내용을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홍보 담당자랑 언론만 막 뭐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두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 첫째, 나라가 좀 더 박살이 나겠구나. 가슴 아픈 일이죠. 둘째, 그래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겠구나.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네 정부의 기재부 장관 불러서 너네 이거 대주주 기준 왜 아직까지 고집하냐. 언제까지 욕먹을 거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마저도. 근데 구윤철이 그거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아직까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냥 50억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로 냅두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걸 다 뒤집고 싶으니까 이게 이것도 못 하겠고 저것도 못 하겠고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가 박살나는 게 계속되는 건 좀 가슴 아프지만 이재명의 어떤 취임덕이라고 하죠. 네.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 온다. 이 취임덕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권 탄압은 갈수록 지금 아주 거칠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그 8월 16일 토요일 집회에서는 뭐 제가 본 집회 중에 근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자유파는 다시 결집하고
그리고 저것들은 끝없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3대 특검에서 칼바람 날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인권 탄압은 더 그냥 아주 저열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정치적으로는 저들의 핍박이 강해질수록 네. 국민의 저항도 강해지는 겁니다. 저도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네.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 보러 간 거 아닙니다. 거기 나온 국민들이. 맞잖아요. 누가 오라 해서 네.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폭정에 분노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모이신 거거든요. 네. 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런 뜨거워진 열기는. 그리고 지금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CCTV도 민주당이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재명 CCTV도 공개해라. 이재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 구치소에 한나절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구치소 안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지 뭐 했는지 그거 공개하자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발차기 연습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유. 조국이 갑방 있을 때 CCTV 공개하자고 하면 뭐 인권 유린이다 뭐다 뭐 난리를 칠 건데 눈에 눈은 이에는 이로 이재명과 조국 구치소 있을 때 CCTV도 공개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대받아치면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CCTV 공개 안 된다 막 방어만 할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이재명 구치소 있을 때 조국 감옥 있을 때 CCTV도 같이 공개하자. 공개해라라고 받아쳐야 돼요.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방을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실명 위기가 있다는 그 병원의 진단 소견서가 있고 네.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인가 한 열흘간 입원했었잖아요. 네, 네. 그 공황장애 좀 심각한 상황이다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식이장애 아예 그 음식을 목으로 넘기지 못하는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또 밥맛이 없으면 못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일종의 소화가 안 되는 질병이거든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의 건강이 진짜로 심각한 상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감으로 고생을 하셨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환경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 비교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무도할 정도로 정말 구치소의 수용 공간 넓이부터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예, 예. 병원 진료 볼 때도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을 강제했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 병원 진료 받다가 뭐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인권 유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기는 서울구치소장 교체시켰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구치소장한테 국민의힘이 또 항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너 인권 탄압하지 마라.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켜라라고. 그걸 안 해주면 새로 교체된 사람이 민주당 말만 듣겠죠. 이거는 붙어줘야 되는 이슈예요. 네네. 그런 모습이 정치권에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JTBC 단독 보도에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는 유튜버가 JTBC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영상 이런 걸 다 줄줄이 다 공개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실명은 공개 안 됐는데 네네. 대충 보니까 감이 와요. 저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건강으로 고생하고 있고 구치소 가 있는데 이때다 싶어서 그동안은 신임 받으면서 연락했던 내용을 JTBC에 가서 줄줄이 다 깐 거예요. 에이 참.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주범인 거잖아요. 어제 그 JTBC 단독 보도 보면 참담합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행정관들 다 팔아넘기는 보수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제가 뭐 누군지 실명은 여기서 제 채널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진짜 보수 내부의 배신자가 한동훈 조경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벼랑 끝으로 떠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멸콩 TV를 매일 저녁 5시 반인가 네, 네. 예, 진행을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멸콩 TV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하면서 논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네, 멸콩 TV 구독도 해주시고 좀 궁금하시면 그 멸콩 TV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마지막 전당대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대가 마지막 전대가 되면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해야지 그게 김여정식으로 헛꿈일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이 민주적으로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국민의힘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누구 좋으라고 다음 총선을 공정하게 진행시켜 주겠습니까? 그거 그냥 쇼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선거들이 이제는 다 역사 속의 기억으로 남아날지도 몰라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대법관 늘려서 대법원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전대라는 생각으로 오늘 문자 오시는 거에 다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으로 먹고 산 게 10년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모시면서 중앙정치에서 최고위원 하면서 3, 4년 누구 못지않게 막 공천도 해봤다가 막 당해봤다가 취소도 해봤다가 최고위원도 해봤다가 막 별의별 경험 다 해봤는데 제가 그 수년의 경험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고성국 박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틀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 박사님한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전대할 때 고성국 박사님이랑 다른 의견도 가져봤고 막 고 박사님한테 욕도 들어봤고 저도 막 젊은 혈기에 막 고성국 박사님 틀렸다 막 말하기도 해봤고 몇 년 전에 막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냥 제가 본 수많은 이 보수 바닥에 방송하시는 분 중에 그냥 가장 개인적 사심이 없는 분이 고성국 박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누구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 네이버 카페 고성국에 수비에 올라와 있는 박사님 의견대로 따르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세상에 100%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95% 이상 다 맞더라. 제가 10년 동안 방송하고 3, 4년 대통령 모시면서 정치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과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 퍼커 장혜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